오늘은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서운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서운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오랜 고민일 것입니다. 과연 서운할 때 설명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서운함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상대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감정적인 대처법을 넘어 우리의 삶과 관계를 통찰하는 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서운함은 더욱 민감하고 복잡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작은 어긋남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심지어 직장 동료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과연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서운함을 건강하게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여,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도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은 서운하게 대우받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더 잘해 보이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더 애쓸수록 상대는 우리를 더 쉽게 대하게 되고, 더 맞추려 할수록 상대는 우리를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의 초기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상대방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심리일 수 있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그 서운함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이며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방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는 끝없이 희생하고 노력하는 위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서운함과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품고도 웃으며 상대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그의 자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쉽게 불렀고 더 가볍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서운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 잘하려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더 깊은 서운함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이 대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상대는 나를 낮은 자리에 놓고 대합니다. 내가 애쓰면 상대는 내가 애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익숙한 대로 대할 뿐입니다. 서운함이 반복되는 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자리를 허락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우리의 서운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이 서운함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이 항상 미덕이 아니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운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을 터뜨려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참다 참다 한꺼번에 쏟아낸 사람, 눈물로 하소연한 사람,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던 사람. 그들은 순간적으로 상대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는 더 어색해지거나 더 멀어졌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도, 감정을 꾹 누르는 것도 서운함의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상대의 태도를 실제로 바꾸었을까요? 나는 그 답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끝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도였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때 비로소 상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으니 기분이 나쁜 것이고 그 기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정을 다스리려 합니다. 참거나 잊거나 또는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달리 보았습니다. 서운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치의 문제라는 것을, 상대가 나를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가? 그 자리가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서운함의 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를 대하는 관리들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자리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리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침묵하는가? 내가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그들의 눈 속에 나의 자리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태도를 먼저 입습니다. 말이 아무리 정중해도 태도가 흔들리면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이 별로 없어도 태도가 단단하면 상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어보다 훨씬 오래된 감각으로 서로를 입습니다. 그 감각은 가르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익혀온 것입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말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감각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따진다고 해서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고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따짐으로써 나의 흔들림을 드러내게 되고 상대는 더욱 단단히 자신의 자리를 굳힙니다. 결국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의 비언어적인 태도가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표정, 눈빛,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태도는 우리의 본질과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서운함을 느꼈을 때 감정적인 말싸움이나 해명보다는 우리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란 무엇인가? 태도는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태도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배어나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걸음이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침묵이 있고,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리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굽실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들도 그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가볍게 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앞에서 오히려 관리들이 조금씩 스스로를 고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도의 힘이었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자리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자리는 상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서운함은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나를 어떤 자리에 두고 있는가? 그 자리를 내가 먼저 세우지 않으면 상대가 그 자리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정한 자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 내면의 힘은 우리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주변의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존재임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무언의 메시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단단한 태도 앞에서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둘 다 서운하게 대우받는 처지였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고 마을 사람들도 쉽게 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때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자 상대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상대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래면 된다. 무시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감정은 상대에게 공략할 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도 분명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얼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굽실거리거나 더 잘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운하게 대한 상대에게 예전과 같은 온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를 조금 줄였고 거리를 조금 두었습니다. 그것은 토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랭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전과 다른 태도로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쉽게 닿던 것들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통하던 것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그때서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감정은 보이는 순간 상대에게 읽힙니다. 읽히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활용하거나 회피하는 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달됩니다. 몸으로, 눈빛으로, 거리로. 서운하게 대하는 상대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담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기준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고쳐 앉습니다. 기준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폭발이나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태도야말로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그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대한 사람에게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태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운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차분한 것이 아니라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차분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억누르는 일입니다. 억누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참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그들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차분함은 다릅니다. 차분함은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은 차분해집니다. 그 기준은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알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나를 특별히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이 옳은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반박하면 상대는 더 거세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사람은 공격받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기에 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내 중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낮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낮아지지 않는 것.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내가 더 애쓰지 않는 것.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많은 이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는 더 잘하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하게 맞서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도 상대의 끌림에 반응한 것입니다. 어느 쪽도 나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낮추려 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중심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내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서운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가볍게 여겨진다는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설명하거나 따지거나 더 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는 더 편하게 나를 대했습니다. 내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경 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대가 신경 쓰는 것을 본능적으로 쥐고 흔듭니다.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겨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거기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그 확인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돌아온 나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 그들이 오히려 내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상대의 눈치를 보았는데 이제는 상대가 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심의 힘이었습니다. 차분한 태도는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를 잃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상대가 나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 내어준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의 무게입니다. 그대들이여,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강한 태도는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심 하나가 말 한마디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가치를 명확히 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말로써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많은 이들이 한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가 미안해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잘하면 상대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설명을 들어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보고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느끼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나는 이제 달라졌다고 해봐야 상대는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운하게 대한 사람에게는 예전보다 조금 덜 해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나는 이것을 원칙이라 부릅니다. 거리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앞에서는 비로소 돌아봅니다. 서운하게 대한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서운하게 대한 사람에게 예전과 같은 온기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을 위해 애쓰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가볍게 여기는데 내가 더 무겁게 대하는 것은 나의 자리를 더 낮추는 일입니다. 셋째,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는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협상의 여지로 여깁니다. 말없이 달라진 태도가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변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원칙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상대는 오히려 나를 더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언제든 곁에 있을 것이라 느끼는 한 상대는 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는 그제야 자신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상대를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킬 때 역설적으로 상대가 달라집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그대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그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소중히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말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입니다. 설명보다 앞서는 것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거리가 말 한마디 없이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는 억울함을 말로 풀려 했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나의 자리를 지켰을 때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나를 지켜라.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고 우리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내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서운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서운하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자주 서운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있는 곳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서운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운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서운함을 겪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서운했고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린 것도 서운했습니다. 찾아오겠다 했던 이들이 오지 않은 것도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서운함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억울함이 올라왔고 낮에는 분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운함에 무너지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서운함은 결국 나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나는 지금 상대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해 돌아올 것인가? 그 선택이 관계의 격을 만들었습니다. 관계에는 격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과 맺는 관계라도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그 격이 달라집니다. 서운함에 무너진 사람은 상대에게 약점을 보인 것입니다. 그 약점은 오래 기억됩니다. 반면
서운함 앞에서 담담히 자리를 지킨 사람은 상대에게 무게를 남긴 것입니다. 그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서운함에 매번 반응했던 이들은 세월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해했고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서운함을 건너는 방식이 곧 관계를 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상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잃을 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돌아봅니다. 내가 담담히 거리를 두면 상대는 그것을 느끼고 스스로의 태도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운함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경험이 쌓일수록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서운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서운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상대가 달라지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더 깊은 변화입니다. 서운함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서운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